아침 주요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브리핑 플러스. 오늘도 노지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 노지민입니다. 오늘 첫 소식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어제 사고 현장과 다뉴브강 하류에서 시신 3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예.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탔던 한국인 실종자들로 확인됐는데요. 60대 남성 그리고 30, 40대 여성 각각 이렇게 한 명씩 2명 이렇게 총 3명의 실종자로 확인됐습니다. 예. 지난 사흘 동안 침몰 선체와 주변에서 4구 그리고 예. 강 하류에서 4구 이렇게 8분의 시신을 확인했는데요. 이로써 현재까지 한국인 사망자는 15명으로 나타났고요. 네. 실종자가 여전히 11명이 남아 있습니다. 예. 헝가리 선원 2명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태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한국인 실종자분들이 발견된 장소를 보면 이 실종 그 침몰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하류에서도 발견되고 또 선체에서 유리창 밖으로 이렇게 신체 일부분이 빠져나와 있는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되기도 해서 예. 유실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좀 많아서요. 예. 수색 작업도 앞으로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헝가리 당국에서는 수색보다는 선체 인양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원래는 이르면 오늘쯤 예. 인양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오늘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인양 작업에 투입되는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호가 네. 이렇게 시침몰 지점으로 오다가 다리를 지나서 와야 되는데 이 수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요. 좀 멈춰서 있는 상황이라고요. 크레인이 다리 밑을 통과를 못하는 상황이군요. 네, 수위가 그렇죠. 너무 높아서. 네, 수위가 4m 예. 정도 돼야 하는데 예. 지금 4.5m 정도 돼야 되는데 4.2m 정도 돼야 되는데 4.5m 정도다.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크레인이 지나가기에는 여전히 그렇죠. 수위가 높다는 예, 거죠. 예.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일단 침몰 지점에서는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침몰 지점 수중 수색은 중단이 됐고요. 예. 다만 이제 공중 수색이라거나 하류에 있는 그 부분에서의 수중 수색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파손된 선체를 좀 붙잡아 놓고 체인과 밧줄을 묶는 작업이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헝가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색하는 잠수사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더 이상의 수중 수색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회동을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처럼 돼 있는데요. 예. 이 청와대와 여야가 만나서 이제 국회 정상화 물꼬를 트고 또 명분도 찾고 예. 이런 자리가 될 예. 거다 예측이 됐잖아요. 그런데 청와대가 제시한 회동일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예.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내일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날 또 출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정을 고려하면 내일밖에 시간이 없다는 건데 청와대는 5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5당이 함께 만나자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앞으로 5당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합의 정신을 이어가서 5당이 함께 만나야 된다는 건데 한국당은 앞서서 1대1로 만나자고 했다가 이렇게 5당을 만나자 그러면은 5당 만난 날에 한국당이랑도 1대1 회동하겠다는 한국당 입장이 나오니까 청와대 입장이 나오니까 원내 교섭단체인 3당 즉 예. 민주당, 한국당, 그렇죠. 바른미래당만 만나자 이렇게 예. 다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1대1 받고 5대1 얘기했는데 네. 한국당은 1대1은 오케이인데 5대1이 아니라 3대1로 해야 된다. 네, 청와대도 그렇죠. 더 이상 양보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청와대에서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더 이상 양보는 할 수 없다 이런 예. 입장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폄훼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분들에 대한 징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멈춰 있고요.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 157명이 어제 김순예, 김진태, 이종명 한국당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예. 냈습니다. 이 세 의원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을 하거나 예. 또 민주유공자를 괴물 집단 이렇게 폄훼 발언을 해서 예. 이른바 5.18 망원 3인방 이렇게 불리고 예.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진태 의원은 그 정도 망언은 안 했고 다만 네. 그 토론을 주최했다는 이유죠. 예. 그리고 뭐 직접 참여는 하지 않고 영상을 축사를 예.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행사에 초청된 인물에 대한 면면도 논란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난 2월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됐는데 예. 윤리위 자체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한국당 제외하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예. 무소속 의원까지 국회의원 과반이 제명을 예.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국회 차원의 징계인 네. 거고 자유한국당 차원의 징계도 사실은 의결만 되고 뭐 집행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당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예.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예.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내렸고요. 이건 바로 집행이 됐지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의원직에 이종명 대한 게 의원, 예, 아니고 예. 당원권에 관련된 그렇죠. 거고요. 네,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당 제명 처분이 됐는데 이걸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의총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손방망이 징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망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선교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한 걸레질이라는 발언이었지 네.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국회 취재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취재 환경 변화가 한국당이 아닌 민주당에서 일어났다는 게 예, 좀 네, 아이러니하네요. 좀 관심을 받고 뭐 예.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우선 달라졌어요? 네, 그 백브리핑이라고 네. 아시죠? 그게 그게 그럼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뭐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또 카메라는 배경은 빠지고, 뭔지 예. 이렇게 하는 건데 대부분 익명 전제로 카메라는 빠지고 네. 브리핑을 하는 걸 말하지만 이 국회에서는 그냥 행사 끝나고 카메라랑 기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로 진행되거든요. 네, 말은 네. 백브리핑이지만 네, 네. 사실상 그냥 브리핑과 마찬가지인.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한성교 의원이 바닥에 앉아 있는 기자들에게 걸레질을 하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한 바로 다음 날에 예. 기자들과 함께 아예 대변인들이 바닥에 앉았어요. 예. 정춘숙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예. 바닥 브리핑을 했고요. 음. 또 어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예 원내대표 회의실로 갑시다 이렇게 예. 해서 회의실에서 백브리핑을 가졌거든요. 회의실 가면 소파 같은 데 앉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동그란 네. 원탁형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이렇게 자리가 하나하나 나뉘어져 예. 있고 예. 의자가 놓여 있고 또 가장자리에 소파도 있고 아. 어쨌든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있지는 않아도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기자들은 계속 네. 키보드로 쳐야 되니까 앉아서 치는데 그죠? 네, 그렇죠. 바닥에 앉는 것도 사실 앉아서 무릎 위에 노트북을 놓고 그렇죠. 쳐야 되기 때문인데 네. 뭐 물론 뭐 형식이 중요하겠냐,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말도 네. 있지만 뭐 어쨌든 망언을 하는 것보다 이런 뭐 막말 논란이 있는 예. 것보다야 예. 취재 환경 변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 출입 기자로서 좀 사감이 많이 들어간 브리핑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팩트만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고요? 어떤 네. 얘기입니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미 있네요. 네, 또 이 체납자 출국 금지도 지금보다 강화하고요. 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재산 조회 범위도 본인뿐 아니라 예. 친인척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음.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가 있었어요. 예.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고요. 여기서 발표된 게 호화 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입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화나죠. 네, 그렇죠. 세금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또는 억대까지 이렇게 체납을 하고도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건데요. 우선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번 넘게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밀린 세금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경우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또 5천만 원 넘는 이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체납자 배우자, 육촌인의 혈족 그리고 사촌인의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해서 추적 조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그동안에는 여건이 있어야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여건이 없어도 출국 금지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주류세 개편 방안도 발표됐죠. 관심들이 많은 문제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동안 맥주와 막걸리의 전체 가격으로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졌는데 이걸 종가세라고 하고요. 가격에 매긴다. 그렇죠. 앞으로는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뀝니다. 이게 이번에 맥주와 막걸리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맥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캔맥주 가격 국내에서
국산 생산되는 맥주. 예. 국산 생맥주, 캔맥주 가격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어허.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예. 그동안 이렇게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예.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졌는데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진 맥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격들이 다 포함된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러면서 예. 국내 맥주업계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좀 싸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4캔에 10,000원 이걸 예. 국내 맥주도 마실 수 있다. 예.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다른 주류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 예.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 진단 받았던 피해자 한혜경 씨 네. 10년 만에 산재 인정 받았네요. 저도 이분 취재한 적 있었는데. 네, 그렇죠. 삼성전자 기흥 공장 LCD 사업부에서 일하다가 뇌종양 예. 진단을 받은 노동자죠. 1995년부터 약 6년 동안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네. 네, 이렇게 뇌종양 진단을 받았는데요. 10년 만에 네.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휴일인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